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심심토크에 다시는 없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책을 우리가 만나지 못할 우리 슈퍼거북과 슈퍼토끼를 쓰신 유설아 작가님 모셨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콕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아주 재밌게 엮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예. 혹시 유 작가님 작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작년에 굉장히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가 슈퍼거북 나오고 나서 6년 만에 슈퍼토끼가 나왔는데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거 실감하는데도 엄청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린이들 만나러 다니는 강연도 많이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완전히 그냥 다 날아갔지만 하반기는 그래도 온오프라인 병행하면서 그쵸. 꽤 바빴어요. 금방 슈퍼토끼 나왔는데 이렇게 사랑해 주실 줄 몰랐다 그랬잖아요. 몰랐어요. 진짜. 왜 모르셨어요? 본인만 모른 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슈퍼거북이 웬만큼 잘 됐으면 이것도 뭐 그 정도는 해주겠지 그랬는데 슈퍼거북이 정말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사랑을 받아서 거기에 분명히 사람들이 실망할 거야. 그 기대치가 높으니까 슈퍼거북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서 슈퍼토끼는 에이 이럴 거야 라고 굉장히 좀 쫄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심지어 더 재밌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되게 그랬어요. 네. 제가 오늘 유 작가님 지금 이 말씀 하시면서 이렇게 쫄았다가 이런 단어가 이렇게 뜨잖아요. 아이고, 제가 어느 정도 예상한 슈퍼토끼, 슈퍼거북 이 주인공에 우리 유 작가님의 어떤 일면이 녹아있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이군요. 저 엄청 쫄보예요. 그래가지고. 쫄보. 네. 얘네들 보면 굉장히 좀 찌질한 면도 많고 되게 쫄보거든요. 눈치 엄청 보고. 딱 저예요. 네. 이걸 그리시면서 나를 투영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셨어요? 그렇죠. 슈퍼거북 처음에 할 때는 진짜 그냥 저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내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줘야지 이런 건 아니었는데 작업을 하면서 캐릭터 안에 그냥 제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네. 그 나도 모르게가 무의식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김영하 교수님 이렇게 강의할 때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심리를 건드리니까. 네. 근데 뭐 프로이트적으로 보면 당연한 단어가 무의식인데 네. 작가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투영이 되는데 이제 우리 유설아 작가님도 그냥 그리다 보니 저 슈퍼 거북이가 나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슈퍼 거북 지금 보는 입장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넣었는데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네. 그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두려웠어요, 사실은. 이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위선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슈퍼 거북을 하면서는 약간 저 스스로도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 약간 치유의 과정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하면서 좋았던 점도 있었는데 막상 내고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책임감. 내가 이런 책을 냈으니까 내 삶은 이래야 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삶이 아닌 거. 제 삶은 여전히 아등바등거리고 막 거북이가 막 빨라지려고 하는 그 과정에 저는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낸 작가로서 누가 너 삶은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책임감 막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나 작가를 하지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낸 건 낸 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러면 유 작가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슈퍼거북 나올 때 저거 스케치할 때 이제 그 얘기 그 슈퍼거북 슈퍼토끼를 패러디 그림책이라는 그런 어떤 분류 체계로 넣는 거는 알고 계셨죠? 네. 예. 그러면 슈퍼거북과 슈퍼토끼 같이 이렇게 기존에 있던 어떤 동화나 또 잘 알려진 얘기에 이렇게 뭔가를 호흡을 불어 넣으려고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이거는 그 어린이들을 만날 때도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네. 하나예요. 이 슈퍼거북 어쩌다 만들게 됐냐. 근데 이거 사실 제가 이렇게 어떤 그 글쓰기 워크숍에 갔다가 받은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과제가 뭐냐면 옛날 이야기를 하나 선택해서 새롭게 써오는 게 과제였어요. 옛날 이야기. 네.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옛날 이야기를 막 떠올리다가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딱 꽂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좀 경쟁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책도 선택을 받아야 출간이 되고 출간이 된 다음에도 독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또 살아남고 이러다 보니까 일러스트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가 늘 그 경쟁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한테 꽂혔던 경주 이야기였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해볼 것인가. 그래서 토끼냐 거북이냐. 근데 거북이가 되게 마음에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얘가 이겼는데 정말 얘가 자기가 막 열심히 해서 이긴 게 아닌데 그게 얘한테 어떻게 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또 계속 의문이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이렇게 뭐 대도 않게 막 썼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되게 재미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림책 만드는 한겨레 그림책 학교에 가지고 가서 다 쳐내고 정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에요. 그때도 그림책 학교에서 여러 가지 원고를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담당하셨던 분이 그 책 읽는 곰, 지금 이 책에 나온 책 읽는 곰 출판사 담당 편집자분이세요. 그분이 5개 중에서 네, 맞아요. 네.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뭘 할래?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오래 가지고 있었던 이거를 제가 끝내지 않으면 제 삶에 진전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요. 그래갖고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편집장님이 잘 선택한 것 같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우리 유 작가님은 그 슈퍼거북이 그러니까 거북이가 이긴 다음에 그 뒤가 얘가 편안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은 하신 거네요. 네. 어떻게? 왜냐면 뭐 제 삶이 막 정상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본 인생이 그때까지는 아니어서 지금도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그거를 어디서 체험했냐면 그 대중문화에서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타가 딱 됐어요. 근데 그 뒤에 계속 잘 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맞아. 바로 외면을 받거나 아니면 서서히 잊혀지거나 그냥 대중심리 속에서 굉장히 또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서는 그런 것들을 간혹 많이 보면서 거북이가 이렇게 딱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제목이 원래 슈퍼거북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그러면? 토끼와 제목도 따로 없었어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 그 뒷이야기 뭐 이렇게 뒷이야기. 그냥 좀 이렇게 되게 평범하고 지루한 이게 제목이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출판사에서 임팩트가 없다 제목이. 그래서 뭘로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는데 그 당시에 최고로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슈퍼스타 K였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도 슈퍼를 써보자 그래서 이게 슈퍼를 갖다가 썼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 제목에 대해서 만족스러우세요? 너무 만족해요. 그러니까
달리 대처할 만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딱 찰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족을 하고, 그리고 간단 명료하고 되게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목은 정말 그렇게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네. 그런 거 안에 이제 제가 공부한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근데 저는 또 학부를 국문학을 했으니까 은유와 환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가 품고 있는 이 메타포가 엄청날 때, 그런데 그 많은 거를 품지만 이 한 단어로 딱 이렇게 네. 찝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 얘기, 부가적인 얘기는 안 해도 네. 이게 다 말해주거든. 네. 저도 그래서 슈퍼거북 진짜 이게 제목 너무 잘 골랐다. 그러니까 출판사에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제목은 출판사에서 선물해준 제목이세요? 그때 어떻게 근데 같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온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출판사 다 모여가지고 제목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했는지는 딱히 지금 기억은 기억은 나지 안 않아요. 나는데. 우리 유 작가님 혹시 다른 그림책보다 유 작가님 그림책에 되게 많은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 아세요? 네. 왜 그렇게 많은 인물들을 거기에 얹으셨는지. 예. 제가 그림책이건 뭐 어떤 그림책에 이렇게 그림이 이미지가 복닥복닥 와글와글한 걸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막 원리를 찾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이미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에 그 쓸모가 있건 없건 뭐를 막 이렇게 인물들을 막 집어넣는 걸 엄청 좋아해요. 텍스트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화면상에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그래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출판사는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게 여백의미도 없고 이게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줄였는데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책이 출간되고 나니까 그게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볼거리가 되고 그래서 이게 나쁘지 않은 방법이네. 그래서 제 책 중에 이거 말고는 그렇게 많이들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등장인물이 많은 걸로? 마음은 너무 그런데 그릴 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쵸. 예, 자료를 엄청 많이 찾아야 되고 또 그것들을 다 캐릭터처럼 만들어서 또 그냥 이렇게 사진처럼 딱딱 붙여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책들을 이 두 책을 보면 맞아요. 그때 페이지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아주 그 미묘함을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 네, 그 캐릭터들마다의 또 스토리가 그러니까 장마다 다 조금씩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텍스트에는 적지 않았지만 이미지에서는 제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구리는 1장면에서는 2장면, 3장면,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변하고 암탉은 이렇고 기린은 이렇고 사슴은 이래야 돼. 그러니까 용소는 이렇게. 등장인물의 서사를 네. 그냥 다 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힘들지만 그게 되게 즐거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슈퍼 거북이 할 때는 첫 책이니까 막 온갖 열정과 욕심이 가장 최고치에 달했을 때예요. 내가 이거 하고 죽어버릴 거야 이런 정도로 정말 모든 걸 다 쏟아서 이래도 책을 안 내줄 거니 막 이러면서 안 죽고 여기 이렇게 계신 유 작가님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다 들어갔는데 슈퍼 토끼 때는 제가 이제 약간 그런 열정이 조금은 사그라들었다기보다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책은 이미 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낼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그려야 되나 이러면서 또 약간 사람 마음이 되게 간사해갖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앞으로 한 번쯤은 더 슈퍼 거북만큼 온갖 열정이 다 들어가는 책을 한 번쯤 더 내고 싶어요. 혹시 유 작가님 이 슈퍼거북과 슈퍼토끼에서 슈퍼거북이 이겼잖아요. 네. 이긴 다음에 슈퍼거북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 사람들이 내 본 모습을 보면 어떡하지? 네. 이런 생각. 이제 우리 아까 유 작가님 말씀하신 네.
그런 거 아닌데 네. 하면서 두렵고 그 생각이 혹시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유 작가님한테 있으세요? 네, 제 본 모습,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그림책 작가잖아요. 그런데 작가라고 하는 호칭에 과연 걸맞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자꾸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왠지 작가라고 하면 되게 아는 것도 많고, 책도 많이 읽었어야 되고, 또 되게 깊이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거기에 걸맞는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라는 호칭을 제가 받는 게 굉장히 쑥스럽고 어떨 땐 되게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야 될 거. 마치 슈퍼 거북처럼 거기에 나를 또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왠지 막 어려운 책도 계속 읽어야 될 것 같고, 또 뭔가 행동이나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슈퍼거북이라는 책을 내고 나서 내려놓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뭘 막 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제를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풀어야 될까 되게 어려워요. 그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우리 유 작가님이 조금 마음이 수월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제가 잠깐 풀어볼게요. 네. 이 책을 딱 보고 내가 유설아 작가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글쎄요. 이분의 미모는 이런 것도 있지만 뭐였냐면 이분이 이 공부를 나름 뭔가를 해서 이렇게 잘 엮었나? 어쩌면 이렇게 잘 엮었지? 근데 그날 너무 웃긴 게 인지행동 치료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인지, 알지.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지를 알고 그것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행동으로 바꾸는 요 인지행동 치료를 가르쳤는데 그날 앨리스라는 학자 이론을 가르쳤어요. 네. 근데 앨리스 이론 뭐 다 장황하지만 딱 하나가 ABC야. 네. ABC 이론. 이제 거기다가 확장하면 ABCD인데 A가 액시던트, B가 빌리프, C가 컨시퀀스, 그러니까 결과. 사건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이제 그 믿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근데 이 책이 딱 그거였던 거예요. 와, 근데 정말 그런 게 있다는 게 놀라워요. 그런 이론도 있고 학문에서 그렇게 풀이하는 방식도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지가 왜곡됐을 때 ABC의 이 빌리프가 잘못되면 C가 전혀 엉뚱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 슈퍼토끼도 똑같잖아. 맞아요. 내가 그랬을 때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졌어. 네. 그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삶을 전혀 엉뚱한 결과 나 움직이지 않을 거야. 달리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배우셨는데도 네. 그냥 자연스럽게 녹여내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의식이나 아니면 살아온 과정, 환경 이런 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제 성격대로 그냥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제가 쫄보가 아니었으면 슈퍼거북이 안 나왔겠죠. 즐기면 돼. 난 이겼어. 승자야. 어쩔 건데? 막 이러면서 그럼 이 책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젠가 편집장님하고 막 대화를 하다가 편집장님 저는 너무 이런 세상이 환하게 안 보여요. 그리고 너무 찌들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름다운 책을 쓰려면 좀 더 여유롭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막 그랬더니 편집장님이 그럼 작가를 할 수 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제가 막 쓰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막 찌들린 삶을 일부러 산 건 아닌데 그런 삶 속에서 그냥 제 마음 자연스럽게 녹여진 게 아닐까. 그러면서 나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나 그런 나에 대해서 내가 나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었어. 네네. 그렇죠.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그거예요. 뭐냐면 여기가 돼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가 움직여서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 유설아 작가님이 그 마음을 녹여서 쓴 글 그거이기 때문에 우리 이
독자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 아닐까? 와, 좋은데요. 그 약간 그 좀 위로가 되는 게 계속 해도 돼. 이런 거를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 같지 않은 나, 맨날 이렇게 위축되는 나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해도 괜찮아라는 어떤 좀 그런 걸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약간 그래요. 글뿐만 아니라 사실 이 책 처음에 낼 때 그림에 대한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림이 뭐 특별히 개성 있는 것도 아니고 트렌디한 것도 아니고 유니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의 것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열등감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열등감. 그래서 제가 슈퍼토끼를 가지고 아까 앨리스 이론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이럴 때 또 열등감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토끼하고 거북이가 갖고 있는 저 열등감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슈퍼거북이 진짜 빨라졌잖아요. 네. 그 빨라지기까지 자기가 그 열등감을 극복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거기서 제가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내 거가 아닌 그런 마음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악착같이 쉬지 않고 이제 온 건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높게 볼 때 아까 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내 거 아닌데 하는, 그래서 가끔 나도 사기치고 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슈퍼토끼와 슈퍼거북이에게서 애착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무너져 있다가 네. 조금 뒤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니 뭐 때문인지 모르는데 저 단전에서 올라오는 그 나에 대한 분노인 것 같아. 타인이 아니라, 야 그래도 했잖아.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누가 썼어? 이거 누가 여기까지 해? 이런 생각들이 나에 대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올라오는 힘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런 힘이 우리 유설아 작가님께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나는 공부한 거 없고 나는 뭐 한 거 없는데 근데 이런 책이 나왔잖아요. 이 결과물 앞에서 저는 유 작가님 조금 당당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슈퍼토끼 다음 작품으로는 혹시 뭐 다른 어떤 거? 네, 그 막 분노와 막 제 안에 들끓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는 쓸 수 있겠지만 그게 현실 속에서 제 경험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걸 함부로 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책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좋은데 과연 소통이 될까?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확 뱉어버리고 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솔직히 쫄보라서 공격당하는 것도 너무 두렵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슈퍼토끼 다음에 그런 본격적으로 작품을 스케치한다면 어떤 쪽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실 뭐 네. 슈퍼 토끼나 슈퍼 거북과는 결이 다른 책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슈퍼 토끼 나오기 전에 만든 게 잘해서 쌍둥이 장갑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 이제 장갑 10가지 종류의 장갑이 등장을 하고 걔네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에요. 네. 그래서 장갑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아기자기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거 시리즈로 지금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쌍둥이 장갑이 주인공이었고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작업이 장갑 2탄 비닐 장갑이에요. 그래서 비닐 장갑에 관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쌍둥이 장갑은 굉장히 말썽꾸러기지만 얘네 이제 다른 친구들을 맨날 괴롭히는 존재였다가 어느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이라기보다 약간 도움을 줌으로 해서 말썽꾸러기지만 마음 따뜻한 어떤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작업이었고, 이번에 비닐 장갑 엄청 겁쟁이,
그래서 얘가 어떻게 용기를 내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거에서 각 캐릭터들마다 뭐 때밀이 장갑도 있고 고무 장갑도 있고 주방 장갑도 있고 10가지 장갑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 지금 캐릭터가 달라요. 되게 많이 웃고 계세요. 요 시리즈를 기획하시면서 그 성장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진짜 다 캐릭터가 달라서 네네.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실 때 어떤 게 딱 떠올랐냐면 와, 그 시리즈에 주제가 있잖아요.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제목도 용기를 집어넣을 생각, 용기를 내 비닐 장갑 이런 뭐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앞부분에 지금 쌍둥이 장갑 같은 경우는 네. 제목이 뭐였을까요? 제목이 그때 잘했어 쌍둥이 장갑으로 했는데 약간 출판사에서도 이제 두 번째 책을 내려다 보니까 제목이 약간 구체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게 어떤 책인지를 몰라서 선택을 많이 못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부터는 좀 구체화시키자 제목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키워드가 되는 단어를 집어넣는 쪽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유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제목에서 어떤 것들이 좀 전달이 돼야 되나? 아까 네. 우리 슈퍼 거북하고 토끼에서 그러니까 이미 제목이 다 있다. 네. 얘네는. 안 그래요? 진짜 맞아요. 제목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럼 제목을 선정할 때 우리 유 작가님은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아니면 내가 방점을 찍는다 그럴까?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때까지는 제목을 짓는데 이렇게 크게 뭐 어디에다 중심을 두어야지 하는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 거북토끼를 제외하고는 의리의리한 계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어적인 뜻으로 재밌게 지은 거고 밴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브레멘 음악대니까 현대식으로 해서 밴드 브레멘 이렇게 했던 거. 근데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이제 장갑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키워드의 단어들을 선택해서 그거를 아주 다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줄 것인가.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